부산의 기장군수가 올해로 4년째 업무 추진비가 0원이라고 하죠. 1년에 5,28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 돈을 쓰지 않고 간부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드는 밥값, 또 직원 경조사비 모두 개인 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군수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등의 업무 추진비도 3분의 1만 편성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낀 업무 추진비를 청년 일자리, 어린이집, 무상급식 등 예산이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는데 공직자 그리고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부터 계속된 TBS 선물 대방출 시간입니다. 이브닝쇼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내드리는 깜짝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애정어린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느 코너에서 누가 퀴즈를 낼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그럼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본회의 6시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시작했나요? 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을 빼고는 다른 의원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6시에 예정됐기 때문에 아마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거나 한국당 의총 결과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 같아요. 바로.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겠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번 본회의 상정이 됐고요. 필리버스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바로 표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4+1 협의체 의원들이 그 의결 종족수가 되기 때문에 표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필리버스터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거고요. 필리버스터 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해서 처리할 그럴 예정이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는 이게 사실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 직권상정은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들 많이도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표 관리를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총리 임명 동의안이 4+1 합의안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찬성 표결을 당부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꽤 악연이 있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데다가 또 1995년 그 김대중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총재 영입으로 나란히 정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좀 공통점이 많은데. 그런데 지난 2009년 4월에 이 정동영 대표가 이 대선에서 패배를 한 후에 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전주 덕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대표,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제 정세균 후보자였는데 그런데 공천에서 배제를 했어요. 공천에서 배제를 하고 정동영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근데 또 당에 다시 들어가는데 한 9개월이나 걸리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의원한테까지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고 했나요? 네, 어쨌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또 찬성표를 받아야 또 국무총리 이제 임기 시작할 때 좀 힘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문자로도 올라왔었는데 유치원 3법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지금 청취자분 지금 5390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유치원 3법 어떻게 되나요? 오늘 민주당 당 최고위원회 얘기를 보면 이해찬 대표가 오늘 유치원 3법도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도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처리해보려고 한다. 유치원 3법 진행 여부는 한국당 의총 결과를 봐 판단하고 또 본회의를 하면서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오늘 의사 일정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끝쪽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맨날 끝에 가 있어요. 유치원 3법은. 그러니까 좀 맨 앞에 좀 올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박용진 의원이 울분을 토할 만도 해요. 항상 맨날 끝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구 의원들은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지역에 좀 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이건 꼭 처리해야 된다.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살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꼭 처리하자 4+1 협의체에 힘을 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뭔가 부작용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우선 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반응할지 4+1 협의체 오늘 표결된다면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네. 될 수 있을지 좀 이게 전 제일 좀 떨리더라고요. 유치원 3법이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아이가 있으시니까 우리 박종훈 기자, 우리 정상근 예. 기자도 아이가 모든 걸 있으시고 제 개인적인 일로 다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뭐 그렇죠 뭐. 다 그런 거예요. 네, 본회의 상황 저희가 3부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선관위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결국에는 사용을 못한다라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비례 네. 어쩌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제41조에 보면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네.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하고 혼동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비례가 붙은 당 이름, 비례자유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점 하나 찍은 느낌이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네. 딴 사람에 대해서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민소이인가요? 민소이. 그렇죠. 그런 오랜만이네.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선관위에서 불허할 거란 예측이 좀 많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불허하겠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 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또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하고 홍동할 우려가 많다라고 판단해서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비례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비례민주당 또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안 되고 다른 이름을 내야 된다.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얘기하고 이름으로 있습니다. 내야 된다. 네. 지금 이제 보수 측에서는 그런데 통합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유승민 의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오늘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이른바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승민 3법에 대해서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애둘러서 얘기를 애둘러서. 네. 이게 뭐냐면은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에서 시민단체들이 네. 모여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6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유승민 3원칙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이 6대 원칙에 동의를 해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3원칙을 뭐 받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 유승민 3원칙을 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말한 대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네. 확실하게 받은 겁니다 하든지 3대 원칙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계속 얘기해요. 네, 이게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받았다고 얘기는 안 해가지고 이걸 받았다고 써야 되는 건지 받지 않았다고 써야 되는 건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말한 상황인데. 대로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오늘 하태경 의원이 뭐 받을 거면 좀 시원하게 받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시원 건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새보수당 전용정당 비전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어떻게 창당한 지 일주일이 같이 지났는데 이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모든 기록권을 내려놓고 불가역적인 명문화를 통해 이를 추진해도 못 믿어온 판에 구체적 표현 없는 말의 향연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뭐 지난날까지 한 가족이었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뭐 이 옛 친박계 좌장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오늘 한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탄핵과 보수 분열의 책임을 질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의 통합에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 새보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반면에 김무성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합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닥치고 통합만이 우파 보수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생각이 나는데 네, 한국당 1호 영입 인재 탈북민 출신이죠. 인권동가 지성호 씨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나다은 씨 의원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건가요? 일단 희망공약 개발단원으로 영입을 했다가 바로 해촉을 했어요. 나다은 씨 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의 이제 희망 공약 개발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20대 청년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이 나다은 씨를 영입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흘 만에 이제
그 탈퇴를 시킨 거죠. 네. 해촉을 해버린 거죠.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예. 그런 글을 올리고 막 그랬다. SNS에 이제 그런 네. 글을 올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눈물이 난다, 이 부패한 검찰로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국민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자 뭐 조국 장관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적어서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논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 공약단에서 이제 배제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네. 애초부터 그러면은 알아보지 않고 왜 위촉을 했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 여기서 뭐 네.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분탕을 치고 싶다 이런 트위터를 작성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미리 뭐 걸러서 뭐 했던지 아니면은 뭐 설령 이제 반대쪽의 얘기라도 이제 좋은 공약을 내면은 뭐 수용하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임명된 지 그냥 3일 만에 그러게요. 쫓아낸 그런 형국이어서 이게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 인재로 영입된 이 네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관련해서 정강원 목사랑 가까이 지낸다라는 보도가 한겨레에서 나왔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그 전강원 키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성호 씨가 지난해 10월 9일에 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전강원 목사하고 나란히 연단에 올라가서 뭐 문재인 정권의 뭐 행태에 눈 감고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 건데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 퍼뜨리고 네, SNS에 이제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유포하는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최하는 기도회에도 이지성호 씨가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었다. 네, 사실 뭐 청년 인사라기보다는 기독교 인사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교계 인사. 종교계 네, 인사. 교계 인사. 네. 예.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회의장 들어가서 정세균 후보자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이에요. 이걸 네네. 참여한 다음에 이후 법안에 대해서는 참여 안 한다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뭐 코너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통정보 듣기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복당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서울 강서 갑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는데 여기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SNS에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채널 계정으로 올라온 건데요. 빨간 점퍼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서 K 선거구에 K 후보에게 도전할 뜻이라며 더 파란 강산을 만들기 위해 봉도사의 출격에 임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최소한 파란 점퍼를 입어야 한다며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K 선거구가 이제 강서를 네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 올라온 글에는 KKK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우, 그게 뭐냐? 그게 무섭게. 강서의 K, 갑의 K, 금태섭의 K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좀 무섭죠. 그러네요. 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이게 직접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올린 거다. 그래요? 그 워낙 이 시청자분들이 강서구 뭐 당원들 포함해서 강서구에 출마해 달라. 금태섭 의원 대신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가 돼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어디에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얘기 그걸 좀 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에서 고민이 좀 있겠어요. 강서구 갑을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하고 뭐 어쨌든 경선을 거치겠지만 왜 금태섭 의원이 뭐 조금 민주당의 당론에 좀 어긋나는 그런 표결도 하고 했으니까 마치 약간은 좀 그런 네. 네, 거시기해 보일 수 있다는 네, 그런 뭐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뭐 좀 두고 보면은 알겠죠. 네, 그럼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전해드렸던 오늘의 퀴즈. 오늘은 박정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어제 저녁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결승전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태국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란 특혜거를 이뤘습니다. 이 경기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선수는 우리 팀 에이스 땡땡땡 선수였죠. 복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준결승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22점을 몰아치며 에이스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부상톤을 펼친 여자 배구 대표팀의 주장. 이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 선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복부 근육이 있으시는. 그 복부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 잊어먹고 살은 지 오래됐거든요.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없는 거죠, 그거 원래. 그런 거 있는 거기에 사람이 근육이 몇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근육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네.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신체의 비밀 해갖고. 네, 서울타임스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장을 들고 청와대에 간 검찰 빈손으로 철수를 했는데 영장 재집행 오늘 오후쯤에 나설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 뭐 압수수색 대상을 놓고 지금 청와대랑 검찰이 갈등을 빚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은 뭐 들어가서 뭐 컴퓨터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미 제출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검찰이 달라는 문서나 아니면 달라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청와대가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그 이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압수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냥 범죄 자료 일체라는 그런 취지로 기재가 됐다. 그래서 뭐를 줘야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뭐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그러면은 뭐 별도로 이 상세 목록을 만들어서 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이 임의적으로 제출한 그런 문서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그러면 법원은 어쨌든 법원에서 그거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장을 발부한 거죠. 법원은 왜 그렇게 했대요? 그러게요. 이 범죄 일체라고 하면은 네.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을 했고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사실 어제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당 문자를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공개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그 검찰 간부에게 네.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것 같은 표현이 있고 이 중간 부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고 마지막에는 갑자기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의식의 흐름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막 조롱을 하다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님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자를 검사장급 검사들이 받아봤고 또 이로 인해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그 이성윤 국장이 보냈다는 메시지의 전문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그 이성윤 국장은 이 그 문자를 받은 검사에게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뭐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뭐 늘 감사하다. 이렇게 끝을 맺는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느 부분이 이제 그 초반에 뭐 약을 올리는 거고 뭐 중간에 독설에 가까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어쨌든 만약에 좌천된 사람 입장에서 뭐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라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약은 올리겠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문자 전체적인 취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 간 거 아닐까요 혹시? 스팸으로 지금 그러니까 단체 문자 했는지 보내다가 혹시 모르겠는데. 잘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주광덕 의원한테 이 문자 메시지를 이제 제보했다는 사람, 네네. 그러니까 이성윤 국장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이 또 이제 대전지검장으로 간. 네. 네. 그래서 뭐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일. 네, 강남일 네. 대전지검장. 네. 고검장이죠. 네네. 네. 어쨌든 그 강남일 고검장으로 드러나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 논란이 되고 하나는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기독교 신자인 건 알겠어요. 아, 네네. 그 문자 보니까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어쨌든 뭐 검찰 인사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특히 징계 검토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는가? 뭐 지금 법무부에서 뭐 얘기는 따로 없죠 아직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 출근길에 물어봤어요. 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 여기에 물어봤는데 말없이 미소로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 없고요. 뭐 그것보다
이번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 수사부나 뭐 공공수사부 이거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을 보여요. 그리고 뭐 추후 인사 문제 등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감찰 문제는 좀 더 시간 봐야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감찰까지는 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최동호 검찰총장 사례를 보면 황교안 장관이 감찰 지시하니까 그걸 듣고 사표를 썼거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을 받으면서까지 있을지 아니면 감찰 이후에 징계까지 갈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찰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최동욱 총장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결승전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태국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경기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선수, 우리 팀 에이스 땡땡땡 선수였죠. 복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준결승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22점이나 몰아치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부상 투혼을 펼친 여자 배구 대표팀의 주장 땡땡땡 선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가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2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의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시위가 또 벌어지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여객기 네. 격추를 이란 정부가 결국 시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12일에 이란 수도 테헤란의 사히드 베헤슈티 공대에 학생들이 모여서 격추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야, 시위 참가자들이 정부가 우리의 적은 미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반정부 시위.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3,000명이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었대요. 근데 참가자 대부분이 밟지 않고 피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미 선전을 거부하는 걸 명백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BBC가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뭐 평화적으로 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란 매체들은 내놨는데 온라인을 보면 또 쉐로가스가 발사돼서 좀 입을 가린 시위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게 네.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짜고 치는 거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미리 알려줬다고 네네.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오발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이란에서. 생활고 때문에 네. 예, 지금 작년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솔레이마니가 피살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반미 시위로 이게 네네. 분위기가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격추 사건 때문에 다시 반미 시위로 돌아서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는 네. 트윗을 또 올렸죠. 참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이란 정권을 지금 압박을 했는데 네, 굉장히 얄미울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더 이상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프록시 단체라고 우리 보통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무장 단체들이 뭐 산발적인 공격을 하는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 발라드 공군기지에 12일에 또다시 로켓포 공격이 발생을 했어요. 8발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날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함한 이라크군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굉장히 미군 공군 부대가 여기 주둔을 하고 있대요. 미군 15명, 항공기 1대 정도? 왜냐하면 이제 미군 기지가 공습을 받았으니까 네네. 다 대피를 시킨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로켓포, 박격포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상자가 미군이 아니라 이라크군 이라크군. 병사들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했다라고 나서거든요. 자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딱히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급하게 많이 올라오는 소식이 이거 같아요.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탈화산이 분화를 했다. 어디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멀지도 않네요, 65km 가량. 예, 65km. 그러니까 인근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어제 오전에 폭발을 했어요. 탈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77년 이후에 43년 만에 분화를 했는데 필리핀이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인데 지금 이번에 탈화산이 분화를 한 거예요. 어제 오전부터 살살 이게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하다가 오후 7시 30분쯤에는 굉장히 높이 10에서 15km에 달하는 뭐 테프라라고 화산재 같은 화산 폭발로 생성된 모든 종류의 쇠설물 기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인 마닐라시 케손시 북쪽까지 화산재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심각한 단계인 경보 4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수시간 또는 며칠 안에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조심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당국이 탈화산섬을 영구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려서 16,000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를 했어요. 거기도 이렇게 트레킹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트레킹을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가는군요. 분화구까지 트레킹을 하시고 있대요. 근데 탈화산이 1911년하고 1965년에도 분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1,300명, 200명 정도가 사망한 그 기록이 있다고 상당히 그래요. 오래 전이니까 이게 네, 다들 43년 만에 이제 수업을 안 지금 하고. 분화를 거의 뭐 한 했고. 50년 주기로 지금도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고 네, 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네. 국제 공항들이 다 이제 어제 오후 6시부터 폐쇄가 되면서 항공기 170편 이상이 결항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 운항 일부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도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인도도 지금 사실 뭐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델리 공항 딱 내리니까 네. 해갖고 가스실 수준이라고 네, 거의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멀쩡한 고층 아파트 네. 입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아파트 건물을 폭파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네. 당국이 1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인도 남부 케랄라주 코치에 있는 아파트 4동을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왜 폭파시켰냐 봤더니 이 건물들이 환경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인도 대법원이 작년 5월에 이 건물들이 환경 보호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서서 해변 지역의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네네. 명령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폭발을 시킨 건데요. 대법원이 명령을 했는데도 집을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당장? 입주민들이 안 떠나니까 네. 당국이 전기와 수도도 끊고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 퇴거를 완료하고 폭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항구도심 코치가 2018년에 대형 홍수가 발생해서 400여 명이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던 곳이래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 이후로 해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들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케랄라는 사실은 굉장히 고급 여행지예요. 네, 지금 폭파된 건물들의 사진을 보셔도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도 같지 않은 인도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원래 옛날 이름이 말라바인데 네. 여기가 그 후추가 많이 난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 대항해 시대 막 이럴 때 물론 뭐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하는데 이 향신료를 얻는 게 굉장히 아우, 중요했거든요. 전쟁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무지하게 비싸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추라든지 향신료가 많이 나고 인도가 조금은 약간 폐쇄적인 국가였던 거에 반해서 이 케랄라, 그러니까 예전 말라바라고 네네. 불렸던 이 지역은 국제교육의 중심지라고 또 그럴 항구 도시고 수밖에, 하니까 없었겠죠. 해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고 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랑은 약간은 네. 좀 거리가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케랄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케랄라 그 케랄라구나. 근데 문제는 뭐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이제 아파트를 주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책정한 임시 보상금이 3,600만 원 정도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끝도 거예요.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의 반발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럼 보상액을 좀 더 줘야지 그냥 마냥 나가라고 하고서는. 근데 이미 다 그러면 또- 나갔으니까요. 인도 정부는 아쉬울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파는 근데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제 뭐 기후 변화가 이제 아마도 우리 미래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 이번 겨울 너무 따뜻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영하 10도, 15도에 입으려고 대비해 놓은 옷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패딩 그거 네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러다가 눈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된 눈을 못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지금 숲에 가보면 푸르르대요. 푸르르대요? 네, 겨울이면 약간 황량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따뜻하니까 그냥 푸른 잎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철새들이 다른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핀란드에서 머물고 있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작년보다 3주 빠르게 수소나가 벌써 폈습니다. 그리고 수선아. 네,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선 겨울잠을 자던 곰이 네네. 봄이 됐나 보다라고 착각해서 깨는 일도 있었대요. 오. 그리고 일본 삿포로는 눈의 축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내려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눈을 대거 공습을 하면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좀 이례적으로 따뜻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폴라보텍스라고 극소용돌이가 지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북극 지방을 도는 영하 5, 60도의 한랭 기류예요. 근데 이게 워낙 내려오면서 이제 겨울에 추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폴라보텍스를 극지방에 가둬주는 한대 전선인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북쪽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제트 기류가 막아주면서 내려오지 한랭한 못하는. 기온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렇군요.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수선화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한때 그 가드닝이라고 그러죠. 네, 정원 네, 갖고 정원.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수선화가 작약이랑 가장 먼저 네, 뭐 봄에. 물론 동백꽃 네, 얘기도 네. 하지만은 네. 봄에 초봄 아주 좀 약간 쌀쌀하고 그럴 네.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거든요. 같은 꽃이라도 봄에 왕창 피는 게 아니라 전령이군요, 전령. 예, 네. 그때 폈다가 2월 말 3월에 폈다가 4월에 폈다가 5월에 피는 거, 6월에 피는 거 막 이렇게 다 달라요 조금. 네. 그래서 아까 수선화 얘기를 했는데 벌써 수선화가 폈다, 작약이 피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는 거래갖고 활짝 폈더라고요. 심지어 활짝. 네, 활짝 다 만개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따뜻해서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근데 워낙 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이래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들 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눈이 너무 안 와서 올해 농사가 좀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결승전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태국을 3대 0으로 완파하면서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경기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선수 우리 팀 에이스 땡땡땡 선수였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 22점을 몰아치며 에이스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낸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 땡땡땡 선수, 여자 배구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죠.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의외로 오답이 꽤 오고 있어요. 이름 한 글자씩 정말 한 끗씩 틀리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